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25강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도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뭐 종합해서 하게 될 거예요. 뭐 사실 제목은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인데 뭐 솔직히 뭐 지금 닥친 일도 잘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인간이. 근데 뭐 예상은 그 뭐 미래를 내다보는 뭐 어떤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한테 과거에 벌어졌던 일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대략 예측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떤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수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는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하고 11일에는 강의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쉬시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15일 날,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죠.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이제 지금 기존에 말씀드리기는 기말고사를 그 구술 시험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써드렸었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구술 시험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학생이 60명인데 한 사람이 1분씩만 해도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거의 한 5분씩 걸리는데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앞에 또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험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어, 그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볼 건데 이제 기존에 말로 대답하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뭐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먼저는 외워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그냥 쓰는 거니까 문제는 뭐 그 논술형으로 한 세 문제 정도 낼 거고요. 그 중에 한 문제는 알려드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그 예상 문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이제 제가 정리해서 최종 공지를 뭐 이번 주말 되기 전에 올릴 거고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과제도 이제 한 2주, 3주 남았으니까 늦지 않게 좀 잘 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안 낸 학생들이 있다. 뭐 근데 이제 그 에드워드의 마감일이 지나서 뭐 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뭐 사정을 얘기하고 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이번 생은 틀렸어처럼 이번 학기는 틀렸어. 뭐 이 과목은 안 돼. 뭐 에이 틀렸다. 뭐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전공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스포츠라는 게 그 미덕이 뭡니까? 그 승패와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끝에 흐지부지하게 뭐 대충 이렇게 뭐 어영부영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제 미디어 스포츠의 어제와 오늘 굉장히 제목이 상투적이네요. 어제와 오늘 어땠었느냐 뭐 쭉 얘기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스포츠와 미디어의 결합은 상업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이거죠. 이게 뭐 서로가 서로를 원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고 돈을 벌어다 줬고 그렇죠. 진짜 이건 찰떡궁합이었죠. 그래서 뭐 돈이 되니까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결과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가 그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예.
뭐 진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스포츠가 그 미디어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정도로 커지지 못했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스포츠 미디어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작년에 스포츠 산업 1학기 때 스포츠 산업론 할 때도 그랬고, 뭐 미디어가 이렇게 그 스포츠를 한 단계 올려줬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표준화와 세계화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라는 게 뭐 아직도 어느 정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영연방 국가들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뭐 호주, 뉴질랜드 그쪽은 좀 덜하군요. 하여튼간 뭐 그런 나라들은 그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은 안 하죠. 크리켓을. 그러니까 어떤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어, 그런 스포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무슨 뭐죠? 홍콩에 스타 TV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 스포츠.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오잖아요. 위성 TV. 스타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럭비도 종종 나오고 또 크리켓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딴 동네 사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딴 나라 사는 사람들도 저건 무슨 스포츠지? 희한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어,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또 뭐 유럽의 프로축구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저는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그 외국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미군 방송 AFKN을 통해서 그 미식축구와 야구를 접했어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그랬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럽 프로축구의 그 주요 경기를 그 생중계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뭐 간혹 녹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뭐 우리나라 선수가 그 뭐 EPL에 가서 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상상 자체를 물론 예전에 그 허정무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뛴 적도 있고 또 차범근 씨가 과거 선수 시절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 뭐 이태리라든가 독일은 아니죠. 독일은 뭐 이동국도 뛴 적 있죠. 뭐 영국, 뭐 스페인 이런 데서는 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축구의 그 실력 차이가 그만큼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뛰어 뭐 우리하고는 전혀 그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뭐 유럽에서 축구를 뭐 되게 좋아하긴 하나 본데 뭐 지들끼리 놀으라고 해 뭐 이랬는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영표, 송종국, 박지성 이런 사람들 가기 시작했고 뭐그 직후에 이제 기성용 뭐 이렇게 이청용 쭉 진출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국가대표 팀을 따지면 더 많잖아요.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보다. 그 정도니까 이게 친숙해진 거죠. 우리한테도. 뭐 찰스부르크 이런 도시가 예전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뭐 황희찬이 뛰는 동네, 뛰는 팀 뭐 이렇게 왠지 친근하고 그러니까 세계화 표준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유럽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프로축구 경기장의 잔디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고궁에 가면 있잖아요. 있는 그 잔디 있잖아요. 금잔디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 축구장의 잔디가. 그래서 가을만 되면은 잔디가 이렇게 누렇게, 그 원래 품종이 그래요. 그래서 누렇게 그냥 이렇게 색깔이 죽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축구를 보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의아했던 거예요. 쟤네들은 왜 잔디가 겨울에도 저렇게 파랗지? 신기하네. 야, 우리나라 잔디들은 가을만 되면은 그냥 누래지는데, 야, 저 색깔이 저렇게 파라니까 보기도 좋구만,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나라는 저런 잔디 심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수입해서 갖다 심고 뭐 켄터키 블루그래스 이런 거 심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당연히 가을 되면 잔디는
누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 자연의 법칙이니까. 근데 이 색깔이 이거보다는 파란색 잔디가 있는 게 시원하고 보기도 좋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바꿔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산업과 스포츠 산업이 점점 이렇게 통합해서 커지는 양상이고, 물론 이제 둘이 공생관계라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갈등도 사실 있죠, 그 안에서. 예. 음. 또 이제 요즘 그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뭐 많아지는 시대고, 뭐 다매체 다채널 상황, 뭐 TV를 틀면은 채널이 뭐 예, 수백 개가 넘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다 보기도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케이블 업계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2년 지금 살면서 예,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케이블을 점점 안 보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이라는 게 보통 이제 미국에 있으면 한 60불 정도 합니다. 그 케이블 요금이 한 달에. 예,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케이블 TV 보다 보면은 항상 보는 채널만 보고 안 보는 채널은 통 안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가 내고 있는 요금은 그 모든 채널을 다 본다는 전제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료를 받아서 케이블 회사들이 예, 그 채널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인기 좋은 채널한테는 많이 주고 인기 없는 채널한테는 조금 주고 이렇게. 예. ESPN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제일 그 케이블 업자들한테 배당금을 많이 받는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예, 스포츠가 그만큼 인기니까. 자,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게 케이블 시장이, 물론 한국도 케이블 시장이 그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TV를 점점 안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그 케이블 시장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인터넷하고 케이블하고 사업자가 같아요. 그렇죠? 뭐 SK텔레콤 아니면은 뭐 KT, 뭐 LG U 플러스 이런 데가 인터넷과 케이블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건 몰라도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은 인기가 좋고 케이블은 인기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나 케이블 안 볼래요 라고 말을 할까봐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 인터넷을 신청하면 케이블은 공짜로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과 다른 점이죠, 이게. 그리고 뭐 심지어 텔레비전도 줘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뭐 한 큰 텔레비전을, 그것도 좋은 걸 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TV를 굳이 안 사고 없어도 예, 어, 뭐 케이블을 보기 싫어도 그냥 뭐 어차피 공짜로, 뭐 어차피 인터넷은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케이블 TV 시장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별로. 제가 보기에는. 예. 솔직히 유튜브보다 재미없어요, 케이블 TV가. 뭐 웬만한 건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미국에 살 때 마지막 한 5년은 집에 TV가 없이 살았어요, 그냥. 예. 하여튼간, 뭐, 어쨌든 다매체 다채널 상황이고, 뭐, 스포츠에 관한 채널만도 뭐 한 50개 가까이, 뭐, 50개는 넘어했다. 한 3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볼 건 없죠? 하여튼,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근데 뭐 이걸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이 그림 3-22가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가 진화하는 과정의 그 주요한 원인들, 뭐 동인이라고 나왔는데 원인들이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의 요인이 있고,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 또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수용자 혹은 이제 산업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쭉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쇄 매체 시대였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번 학기 했던 거를 총 정리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신문, 잡지, 이런 것들, 이런 매체들이 그 뭐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예. 과거에 그
미디어 재벌들 하면은 이제 누굽니까? 조셉 퓰리처, 예? 뉴욕 월드의 조셉 퓰리처,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예. 어, 그 라이벌이었죠, 둘이. 그 얘기 했었죠, 한번 예전에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맹크란 영화를 봤거든요, 맹크. 예. 맹크란 영화가 그 이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뭐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가 그 시민 케인이란 영화예요. 시티즌 케인. 예. 그 영화가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약간 풍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 재벌이 맘대로 자기가 뭐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는데 등뭐 그런 걸 풍자한 그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각본과 감독을 한 사람이 이제 오선 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20대였어요. 그 영화 만들 당시에. 예. 그러니까 물론 천재적인 그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런데 그 맹크란 영화를 보면은 어, 지금도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넷플릭스로 갈 텐데, 예. 그 게리 올드만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 있잖아요. 예. 게리 올드만이 그 맹크 역할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라는 사람이 그 뭐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예, 뭐 그 모든 거의 그 미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마크에서 주물러요. 예. 그 정도로 당시에는 그 신문이 그만큼 강력한 매체였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글쎄, 우리나라는 신문이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하고 삽니다.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신문을 봐요. 예.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은 저희 그 아버지만 혼자서 봅니다. 저는 그 신문을 안 봐요.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신문을 안 보고 예,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보시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연세가 이제 78, 9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 분이시니까 신문의 그 중요성을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지식인이었거든요. 예. 그 신문 자체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지금 그 제가 이제 신문을 안 본다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슬쩍 보면은 그 신문에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 그 광고를 보면 대체로 그, 예, 뭐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어떤 광고가 실리는지를 보면은 아, 이거를 읽는 사람들의 그 나이대가 어떤지 뭐 아니면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극우 그, 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광고 이런 게 많고 저희 아버지 동아일보를 보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건강식품 이런 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보니까 예.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아요 주로 광고가.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만한 광고가 없습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신문을. 예. 여러분들 중에 뭐 집으로 배달하는 종이 신문을 매일같이 그 자세하게 뭐 한 30분 이상 본다든가 이런 사람 없을걸요? 그쵸? 없죠. 예. 어, 그런 이제 현상이 예. 그래서 좀 웃긴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예. 아, 신문 이거 보지도 않는데 끊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신문사에다가 예. 그래서 나 이제 신문 그만 보려고 한다 우리 이제 예. 그만 넣어라 이제 그랬더니 그 신문 그 배달하는 이제 그 뭐 사무실에서 예. 그 사람들은 그 신문사 직원은 아니에요. 그냥 그 말하자면 그냥 뭐 위탁해서 대리해서 배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제발 좀 끊지 말아달라고 예. 그래서 공짜로 보여주겠다고 몇 달은 뭐 이렇게 하고 예. 심지어는 뭐 현금도 예, 줍니다. 요즘에는 신문을 새로 구독한다 그러면은 예. 그 현금을 줘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예. 1년만 봐주세요. 그럼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뭐 이렇게 현금을 진짜 줘요. 예.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신문 그 이제 구독하라고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그 현금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막 흔듭니다. 이렇게 예. 저 현금 드릴 테니까 저희 신문 좀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그 우리 물건이 자기들 물건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예. 그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물건 좀 사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신문 이제 산업이 뭐 그만큼 이제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뭐 그렇고요. 정치 요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날로그 방송 시대로 시작했다가 1950년대쯤에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유료 방송 시대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 80년대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케이블 시대가 본격화된 게 80년대, 90년대부터고요. 8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 케이블이 생겼죠. ESPN이라는 채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미국의 그 케이블 스포츠 채널 디즈니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ESPN이 처음 생긴 게 79년도예요. 1979년도. 네, 그러니까 80년대부터라고 보면 딱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 요인에 밑에 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경영 요인 해가지고 머독화 이렇게 돼 있죠. 머독이란 게 사람 이름인데 그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팍스 뉴스 채널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 예.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인데 그 20세기, 21세기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예. 그 보수, 폭스뉴스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의 극우에 가깝고, 사실상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은 채로 뭐 지금까지 포지션을 하고 있었고, 뭐 트럼프 당선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낙선한 이후에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예, 포지션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팍스가 그래서 뭐 스포츠 팀, 뭐 스포츠 일단 언론 재벌이고요.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도 다 팍스 거예요. 계열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팍스 자체 채널에 뭐 스포츠 채널도 많고 그 빅텐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빅텐이라는 그 미국 대학 스포츠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요. 뭐 미시간, 오하이오 스테이트 뭐 이런 학교들. 예, 제가 나온 아이오와 있었죠? 아이오와 제가 나온 아이오와도 그렇고 다 빅텐 컨퍼런스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 빅텐 컨퍼런스가 자체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빅텐 네트워크라고. 그게 이제 자기들 경기를 중계하는 그 방송국을 만든 거예요. 아예 그냥. 예. 근데 그 빅텐 네트워크에 그 지분을 49%를 팍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계 그 팍스의 영향력이 뭐 광범위하게 뻗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까날 플러스라는 이 회사는 이제 프랑스의 그 유료 채널인데요. 예. 84년인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축구 중계권도 가지고 있고 EPL을 비롯해서 뭐 유럽 축구 중계가 이 채널에 아주 그 캐시카우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뭐 영화 여기 보시면 영화 패밀리 스포츠 뭐 이렇게 다 있죠. 예. 까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쪽에 특히 북부 쪽에는 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던 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까날 플러스가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또 표가 나왔네요.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게 뭐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인데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봐서 뭐 다 안 읽겠습니다. 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건데 미디어 친화적으로 스포츠가 더욱 진화할 것이고 뭐 쇼 스포츠 같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XF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쇼와 스포츠의 합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NBC라는 방송국과 그 WWF 지금은 WWE지만 예전에 WWF 이전 시절에 그 빈스 맥마흔이라는 그 회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 둘이 합쳐가지고 미국 사람들 풋볼 좋아하니까 그 풋볼을 약간 프로 레슬링 같이 만들어서 약간 쇼를 가미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풋볼 없는 봄에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예. 어, 뭐, 글쎄, 뭐, 왜 망했는지, 뭐, 그거는, 뭐, 이유는 분분한데, 일단, 뭐, 재정적으로 팀들이나 리그가 튼튼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접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다시,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작년에 했다가 또 이제 시즌 중반에, 예, 그냥 소리 없이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여러분 드웨인 존슨 아시죠? 그 영화 배우. 예, 근육 이렇게 빵빵한, 예, 그 머리는 삭발하고, 예, 그 뭐 주만지 이런 데 나온 패스트 앤 퓨리우스에 나왔던 그 드웨인 존슨. 예. 그 사람이 원래 풋볼 선수 출신이거든요. 과거에. 예. 그리고 풋볼 선수였다가 이제 레슬링의 스타였죠. WWE에. The Rock이라는, 예, 그 별명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드웨인 존슨이 이제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 XFL을 인수했어요. 그 드웨인 존슨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쯤에 다시 또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세번이에요. 2번 망하고 3번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간 이게 바로 그런 시도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그 엔터테인먼트, 쇼 이런 거를 그냥 섞는 거죠. 예. 어, 그렇고요. 가운데쯤 여기 표의 가운데 보시면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뭐 예, 중계나 보도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스포츠 콘텐츠가 예, 여전히 예, 인기가 좋죠. 킬러 콘텐츠로서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 스포츠만한 훌륭한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예, 진짜 뭐 우리가 스포츠 쪽에서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사실입니다. 예.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뭐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또 뭐 모바일 시대니까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또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냥 관람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다양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여러 소스로 예,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요즘에 이제 스포츠를 이용한 게임이 많잖아요. 뭐 피파 온라인도 있고 뭐 그쵸. 뭐 위나 뭐 닌텐도 이런 데도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 스포츠를 게임화하는 그 것이 아주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예,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뭐 어려운 말로 지어내면은 게임에다가 이제 뭐 말을 붙여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하는 거죠. 그래서 EPL 팀들이 다 피파 온라인 e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팀들이.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이 젊은이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리버풀 대표 선수예요. 예, 리버풀 선수 소속 e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 그 그런 거죠. 우리나라 프로팀들도 지금 뭐 성남 이런데 예, 다 e스포츠 팀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피파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예,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거를 뭐 스포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뭐 굳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또 그쪽으로 시장이 뭐 무궁무진하죠 사실 지금. 예. 게임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 e스포츠 게임 이쪽은 굉장히 뭐랄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의 맨 밑에 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며 상호 간 공진화를 도모하는 스마트한 관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예. 뭐 서로 이제 같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죠. 예. 나오네 또. 예. 스포츠와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 의존과 발전.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상호 의존적이고 역동적이다. 양자가 서로의 파워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긴장 관계이나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 파워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런 거 때문에 예, 뭐 서로 줄다리기 같은 예,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어, 내가 나의 행복은 너의 불행. 예? 내가 살아야 네가 죽고 아니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예? 그 all or nothing이죠. 예. 한 명이 다 먹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뭐 우승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예. 두 팀 중에 한 팀밖에 우승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 게임 이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 근데 이제 이 미디어와 스포츠는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협상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같이 살아야 이게 판이 커지지 상대방을 아예 죽여버리면은 나도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옛날 얘기인데 1950년대부터 보통 미국의 TV 시대가 생겼다고 보니까 80년대까지 그 케이블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네트워크 시대였죠. 몇 개 안 됐어요. 뭐 미국 예를 들면은 ABC, NBC, CBS 그리고 어, 몽 몽포드 아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없어진 거 있는데 그렇게 네 개인가 그랬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팍스가 사실상 네트워크가 되다시피 했고 뭐 지금은 네트워크냐 케이블이냐 뭐 의미가 뭐 무의미하죠. 솔직히. 예. 뭐 요즘에 뭐 TVN이나 JTBC나 뭐 SBS나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그쵸? 예. 한국 TV 시청할 때 그쵸? 예전에는 물론 뭐 KBS, MBC, SBS가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던 때가 있지만 이제는 뭐 그런 기득권은 없어졌어요 사실상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케이블 시대가 된 다음에는 어, 중계권료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몇 개 안 되니까 경쟁사가 그쵸? 서로 이제 담합할 수도 있고 적당히 나눠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막 치고 나와서 막 세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계권료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뭐 리그나 이런 쪽에서는 아 좋다 뭐 이러는 거죠. 예. 아유 뭐 앉아서 돈을 버네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중계권료가 뛰는 문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뭐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왜? 뭐가 복잡하냐? 예,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복잡 미묘한 권력 관계의 문제. 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한 중간고사 보기 얼마 전쯤에 배운 것 중에 그 파워 릴레이션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스포츠 사회학을 분석할 때 예,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누구 맘대로 하는 거냐,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미디어와 스포츠의 넥서스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어, 이 권력 관계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거죠. 과거에는 네트워크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워낙 독점적인 위치였고 예, 시청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거를.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거에 뭐 KBS나 MBC에서 프로야구 중계하다가 정규 방송 관계로 마칩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못 보는 거죠 뭐. 예.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아주 그냥 난리 나죠. 예.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네트워크에서 시청자로 권력이 넘어간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예. 뭐 고객이 왕인데 그렇죠. 모든 사업 분야가 다 그렇죠. 볼거리도 훨씬 많아졌지만 그 시청자가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페이퍼뷰 얘기도 있고 요즘에 뭐 미국에서 그 웬만한 그 중요한 그 뭐 권투나 뭐 그 UFC 시합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페이퍼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100불 가까이 내고 봐야 됩니다. 한 편을 볼 때. 그럼 아유 무슨 10만 원씩이나 내고 그걸 보란 말이야? 그러겠지만
많이 봐요, 사람들이 또. 예. 그래서 뭐 그걸로 뭐 권투 선수들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장 자체는 커졌죠, 금액은. 그런데 그 굉장히 소수의 그 잘 나가는 선수들이나 뭐 이런 경우만 돈을 더 크게 벌고 전체적인 시장은 좀 줄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쪽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그 유럽 축구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포티비 그에서 유료로 지금 서비스하는 예,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축구 보고 이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그 시간 맞춰서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유, 힘들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뭐 돈을 내더라도 정말 보고 싶은 것만 어,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꺼이 돈을 내가면서 그 콘텐츠를 소비할 의사가 있는지 그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인터넷 초창기에 그 워낙 공짜라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혔기 때문에 이게 좀 인식을 바꾸려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시도가 생기고 있어요. 예.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팀 소유 제한이 필요한가? 어, 아까 이제 그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 얘기도 했었고 루퍼트 머독 얘기도 했었고 또 그 루퍼트 머독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이제 테드 터너거든요. 테드 터너. 이제 테드 터너는 누구냐면 CNN을 가지고 있습니다. CNN. 그 CNN의 본사가 어디 있냐면요. 예.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애틀란타. 예. 그래서 애틀란타에 가면은 그 96년도 올림픽을 했잖아요. 아틀란타에서. 그 올림픽 기념공원이 있고 그 옆에 그 CNN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 그래서 CNN 본사에 그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앵커처럼 앉아서 이렇게 뉴스 진행도 해보고 예, 뭐 그런 그 관광 코스가 있는데 그래서 애틀란타의 야구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예, 그거를 누가 갖고 있냐면 그 터너가 가지고 있어요. 예, 터너 계열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경기장 이름이 터너 필드였어요. 아예. 예. 그 구단주의 이름을 따서 예. 터너 필드. 그 터너가 누구냐? 그 CNN 사장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인 예, 테드 터너였다 이거죠. 예. 뭐 그런데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이 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제한을 할 방법은 사실 뭐 없습니다. 뭐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MBC가 프로야구 팀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또 SBS가 프로농구팀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고 지금 뭐 SBS는 뭐 골프를 아주 열심히 그 운영하고 있죠. 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많은 팀들이 그 스포츠 팀하고 소유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직접은 아니더라도 한 두 달이 걸치면은 아 여기로 연결되는구만 이렇게 다 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케이블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죠. 타임 워너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중개권료라든가 뭐 이런 그 걸로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뭐 일감 몰아주기, 뭐 계열사 이런 문제가 예, 있기도 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 뭐 예전에 이제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이 무렵에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기업가가 누구였냐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그, 존 디 락키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록펠러라고 흔히 알고 있는 예, 존 디 락키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예, 석유 회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석유 사업에 그야말로 거의 모든 그 분야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뭐 채굴해서 뭐 운송해서 정제해서 뭐 주유소에 넘기고 그러면 주유소가 그걸 팔고 그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탠다드 오일이. 그래서 이 미국에서 석유 장사를 뭐 하려면은 하여튼간 그 스탠다드 오일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 완벽한 독점이죠. 예. 어,
근데 이제 독점인데 그 경쟁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 스탠다드 오일. 예. 근데 이제 그 경쟁사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꼴에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닙니까? 록펠러한테. 그래서 록펠러가 어떤 식으로 그 회사를 죽였냐면은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회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철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철도에다가 이제 그 원유를 운송하려면 이렇게 싣고 날라야 되니까. 근데 그 경쟁사는 자기네 철도를 이용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유가 있어도 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정부에서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이거 너무 독점이 심하고 이거는 아무리 뭐 자유시장 경제라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독점법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 니네 34개로 쪼개 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미국 정부가. 예. 그래서 쪼갰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그 락키펠러는 사실 뭐 굉장히 악덕 기업주죠. 어떻게 보면 돈밖에 모르는 뭐 냉혈한이고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 뭐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어, Robber Barons라고 불렀습니다. Robber는 강도잖아요. 강도 R-O-B B-E-R Robber Baron B-A-R-R-O-N 그 뭐냐면은 베런은 이제 남작이에요. 남작. 근데 남작이란 거는 그 기사잖아요. 그 자귀 영국에서 주는 그 명예로운 자귀를 말하는데 남작인데 도둑놈이야. 예. 강도 같은 도둑 뭐 남작 그게 이렇게 비꼬는 말이죠. 아이고 저 돈은 많은데 저거 도둑놈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그 비꼬는 건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뭐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예, 존경까지 받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과정상 뭐 불법이나 탈법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뭐 법을 어길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카네기하고 락펠러는 물론 돈을 모을 때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모았지만 어쨌든 그 자기 재산을 굉장히 많이 세상에 그 환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 수많은 그 국립 도서관들 있잖아요. 뭐 웬만한 도시마다 다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카네기의 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그 록펠러는 그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예, 명문 사립대학인데 그 학교를 처음 세울 때 예, 록펠러가 많은 돈을 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하여튼간 예. 아, 보편적 시청권 얘기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논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어, 과연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정말 있어야 하는가? 그쵸? 예. 뭐,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옛날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자, 파트너십을 통한 권력 균형 유지. 이게 이제 뭐 예, 오른쪽에 플레이보이 커버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 아니, 이런 민망한 사진을. 예. 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은 도태된다. 그러니까 TV 중계하기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뭐 마라톤 같은 거, 그렇죠? 마라톤은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그걸 뭐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죠? 2시간 최소 2시간 걸려. 뭐 맨날 뛰는 장면밖에 안 나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좀 지루한 그 올림픽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레슬링하고 유도 같은 종목이 태권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너무 점수를 지키려다 보니까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예, 또 예, 화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태권도 얘기를 합시다.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그 일단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점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하고 예, 점수를 따면 일단 지키려고 막 그 한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런 그 주장이 많았습니다. 예. 그 2004년도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때 그 문대성 당시 선수가 예, 진짜 그 뒤돌려차기로 그 예, 한판 KO승을 거둔 뭐 그런 장면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 올림픽에서 그쵸? 그거 진짜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뭐 지키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서 사실 태권도가
퇴출될 뻔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재미없다. 이거 어떡할래? 뭐 레슬링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V 중계하기에 박진감이 넘치지 않고 재미가 없는 종목은 예, 살아남지 못해요, 이제는.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규칙이나 작전이나 뭐 모든 것들이 미디어에 맞게 바뀌죠. 예. 그래서 NBA 원래 농구는 20분씩 2번 하는 거였는데 예. NBA 농구는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12분마다 잘랐죠. 4번으로. 예. 이렇게 한다든가. 뭐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축구도 예. 30분씩 3번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린제리볼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란제리 그 여성들의 속옷 있잖아요. 란제리를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예. 원래 이게 불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이 좀 이상한데 예. 뭐 란제리 혹은 린제리볼 해가지고 이게 뭐였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미식축구 결승전이 이제 슈퍼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슈퍼볼이 뭐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뭐 미국에서 해마다 벌어지지만 뭐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마치 그 식전 행사식으로 그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끼리 뭐 풋볼 시합을 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그 거죠. 그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뭐 성상품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실제로 뭐 그쵸 왜 여성들이 풋볼을 하는데 뭐 옷을 뭐 거의 다 벗고 해야 됩니까? 그 풋볼은 또 위험한 종목인데 다칠 수도 있고 예. 저렇게 그 맨살을 막 내놓고 하면 위험하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게 퍼피볼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강아지들이 나와서 이제 예, 뭐 풋볼을 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나 그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뭐 관음증적인 예, 그런 시각이고 뭐 이 스포츠판이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뭐 남자들이 주 시청자고 주 고객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예, 현상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플레이보이의 표지에 예, 이 란제리볼 얘기를 하면서 예, 여기 보면 란제리 풋볼 리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뭐 레전드 오브 풋볼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리그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리그들이 이게 미국에서 잘 안 돼요. 그 소규모 도시들을 연고지로 해서 뭐 실내 풋볼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리그가 있었는데 뭐 아리나 풋볼이라고 해서 음, 제가 이제 거기 한 팀에서 이제 그 인턴십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석사 때.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런 팀들이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이 와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 뭐 대학까지 풋볼했다가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수 뽑으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 많이 와요. 뭐 대학교 때까지 뭐 풋볼했던 선수들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리그에서 선수들한테 주는 돈이라는 게 너무 적어요. 예. 경기당 뭐 수당으로 뭐 50불 이렇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생활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스포츠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리그는 굉장히 잘 되지만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자, 뭐 마지막 장이 됐네요.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 글쎄요, 뭐 예,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예. 모르지만 한번 예상해 봅시다. 예. 미디어와 스포츠가 산업적으로 결합하여 통합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뭐 상호 발전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겠죠. 예. 뭐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스포츠가 과연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어, 야구는 아직도 유니폼에 스폰서를 안 붙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 야구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그 전통주의자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다는 뜻인데 뭐 다른 종목은 다 막 붙이잖아요. 뭐 유니폼에 그렇죠? 광고를 붙이고 패치 같은 거 붙이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보면은 너무 광고를 많이 붙입니다. 유니폼에 무슨 뭐. 예. 하여튼 뭐 그 KT 위즈가 그 수원이 연고지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그 화성, 정조대왕 이 컨셉으로 그 유니폼을 그 임금님 그 골룡포처럼 그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멋있어요, 유니폼이. 그런데 그런데 그 로고 밑에 타이어 뱅크 딱 써 있어.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임금님이 그 골룡포를 입었는데 거기 보면 스폰서가 있어. 타이어 뱅크. 예. 하여튼간 돈 되는 사람이 제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글로벌 미디어 재벌이 프로 구단을 소유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며 미디어, 연예사업,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공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007 시리즈 중에 한 20년 전에 그 양자경 있잖아요. 그 미셸 그 홍콩 배우인데 원래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여자 배우 아시죠? 양자경.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미셸 여라고 하나?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본드걸로 나왔던 영화 중에 그 투모로우 네버 다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007에. 그 영화가 말하자면 그 루퍼트 머독을 모델로 악당을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악당이 그 미디어 재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내일자를 미리 찍어냈는데 그 뉴스에 낼 거를 예를 들어서 조작합니다. 예. 그 A 나라하고 B 나라 간의 전쟁을 일부러 막 일으키게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 다음에 그 특종 기사를 쓰는 거예요. 뭐 A 나라가 B 나라를 폭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날 아침 신문이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당할 수가 없죠 그 언론사를. 뭐 그런 물론 뭐 픽션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요즘 세상이 그 미디어 재벌들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을 컨트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거의. 그래서 뭐 스포츠라고 예외가 될 수도 없고 스포츠 같이 돈 되고 인기 좋은 콘텐츠를 그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나갈 텐데 뭐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뭐 현장에서 일하시게 될 21세기에는 정말 빨리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세상이 천천히 변했으니까 뭐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뭐 천천히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 너무 슝슝 날아가니까 그거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런 미디어 같은 과목 가르치려면은 이게 그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뭐 읽을 거리도 좀 많이 봐야 되고 안 그러면 뭐 통 모르니까 그렇죠. 어, 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시고 그 준비하셔서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기가 끝날 때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뭐 무슨 일을 하던 뭐 졸업을 하고 뭐 사회에 나가건 뭐 글쎄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지만 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be original이에요. be original. 그 독창적이고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잘하는 거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런 거를 개발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세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겠죠.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졸업을 하면은 뭐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재수 없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또 길어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이제 대학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 뭐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은 예,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 어, 그거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듣고 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예, 그런 과정이에요. 대학교 과정은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뭐 그런 면에서 참 행운인 거죠. 예. 당장 여러분들이 뭐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천천히 뭐 하지만 꾸준히 예, 그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찾으세요.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를. 예. 그래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오리지널 예, 이라는 말로 말을 마치고요. 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좀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올 학기 또 작년 그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 뭐 고생 많았어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예. 안타깝게 직접 만나는 날이 많지 않아서 예, 좀 안타깝고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아쉬운데요. 예. 뭐 앞으로 다시 뭐 다른 과목 수업에서 만나게 될지 예, 아니면 뭐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 어, 하고 이제 보낸 그 두 학기 예,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 아, 우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또 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뭐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